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2일 오후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2 기념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전용 열차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셨습니다. 중국인민에 대한 친손의 정을 안으시고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는 김정은 동지를 맞이하는 베이징시는 가장 친근한 우위의 정과 열정적인 환영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베이징역 군내에는 중국인민 해방군 명예위병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영접하기 위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이며 판공청 주임인 최기 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장인 왕의 동지, 베이징 시장 은용 동지를 비롯한 중국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 대사 왕하군 동지가 여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 리룡남 동지와 대사관 성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용 열차에서 내리시어 중국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을 만나시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영접 나온 중국의 지도 간부들은 김정은 동지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6년 만에 또다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석근평 동지를 비롯한 중국 당과 정부 인민의 열정적이고 극진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수천길 바닷속 진주와도 같아라 내 가슴 속에 이 노래 나에게 믿고 산 그리움의 표를 준 그대는 사랑의 하늘 그처럼 정을 다하여 내 삶을 빛내준 그대 이 세상에 불타오르는 분 내 운명 당이여 그대를 나는 따스히 햇빛처럼 스며든 그 사랑 다는 몰랐네 때로는 마음속 안고 있던 그늘도 그대가 가시오수었네 그처럼 정을 다하여 내 삶을 빛내준 그대
어머니 어쩌라기 우려와 목매여 노래하노라. 그처럼 정을 다하여 내 삶을 빛내준 그대의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운명 아니야. 그대를 나는 노래하노라. 그대를 나는 노래하노라. 더욱 백배해진 자신심과 자생자결의 정신으로 새로운 승천투쟁, 애국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우리 인민은 자력부강, 자력본용의 기치 높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안아오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세인을 놀려며 다른발적으로 탄생하는 자력갱생이 고귀한 산하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자력갱생의 정신을 전위민적인 사상 우지로 승화시켜주신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영도의 위대한 결실입니다. 일찍이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불의 거전자 로작, 필승의 신념과 자력 자강의 위력으로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다구치자와 당정인의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비롯하여 여러 로작들과 중요 당회의들에서 자력 부강의 길에서 한치 탈선도 한 걸음이 양보도 모를 우리 당의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시고 자력갱생이 우리식 사회주의 전립이 기초이고 전진과 발전의 동력이며 우리 혁명의 전망을 좌우하는 영원한 생명선으로 된다는 독창적인 사상 이론들을 밝혀주셨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5년 10월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에서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아주신 그날에도 자신께서 지하전동차 개발 생산을 대단히 중시한 것은 모든 것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식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천리를 천백마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자력으로 번영하는 인민의 리상사회를 기어이 일도세우실 의지를 지니시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민 혼신의 요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우리 인민이 살며 일하는 그 어디서나 자력갱생 창조대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셨습니다. 자강력 제1주의를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으로 틀어주시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끊임없이 펼쳐주신 웅대한 설계도들은 이 땅에 자력부강, 자력본용의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실증해주며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솟구치며 순간의 멈춤도 없이 변모되는 전변의 새 모습들을 무수히 펼쳐놓았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8차 대회에서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기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요구로부터 새로운 전망기의 기간의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천명하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을 주체조선의 국풍으로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셨습니다. 2022년 12월 당주안의 제8기 제6차 전원회에서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영성기계연합기업소에 인민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이런 대상설비들을 제작할 때 대한 강령적인 가업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말 영성노동계급을 자력갱생의 위력을 실증하는 이런 정치투쟁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23년 11월 26일 영성기계연합기업소를 찾으셔 자력갱생의 고귀한 산하로 태어난 이런 여러 개의 압축기들도 보아주시면서 영성의 노동계급을 새시대 출림화 정신의 창조자들로 높이 내세워주셨습니다.
자력갱생의 창조물을 대하실 때마다 감 높은 평가도 안겨주시고 온 나라가 따라 배우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신 자애로운 오보이의 위대한 품이 있어 우리 인민은 전면적 국가 부흥을 앞당기기 위한 거창한 실천 투쟁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은 오직 자력갱생의 길뿐이라는 철석 같은 신념을 만장약한 자력갱생의 강자들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은 자력갱생의 투쟁 방식을 체질한 전체민의 구람없는 투쟁에 와요. 정말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값진 제부들이 끊임없이 늘어난 경제적인 나날이었습니다. 최근 년간에만 해도 지방중흥, 농촌진흥을 상징하는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들과理想적인 농촌 문화주택구들을 비롯해서 정말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발전 기준과 본보기적 실체들이 끊임없이 창조되어 사회주의 건설이 전면적 진흥을 위한 새 영역과 경지가 부단히 개척되었으며 우리의 잠재성과 자기식대로 일떠서는 투기의 발전력이 다면적으로 다중으로 더욱 급속히 자라났습니다. 이 나날 우리민은 자력갱생을 투쟁의 기치로 비약의 원동력으로 변함없이 틀어지고 나가는 여기에 존엄도 부흥도 있다는 천리를 더욱 깊이 체감하였으며 이것은 그 어떤 자원에도 비할 바 없는 가장 큰 힘인 것입니다.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자력갱생의 강자들로 자라난 우리 인민은 강한 의지, 확고한 자신감을 안고 백방의 역할로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원처를 위한 오늘의 전인민적인 증산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불같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5.1 고지 공격전투 참가자가 남긴 편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공화국 창건 기념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지금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을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참관자들은 3.5.1 고지 공격전투에서 희생된 한병구 동지가 고향에 보낸 편지들 앞에서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편지들은 1953년 6월 2일에 있은 3.5.1 고지 공격전투에서 이 철조망을 몸으로 덮어 부대의 진격로를 열고 전사한 한병구 동지가 고향에 보내온 것들입니다. 이 편지들을 보면 기자와 만난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학술연구원인 리영금 동지는 여기에는 한병구 동지가 고향에 보낸 4통의 편지가 전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2통은 올해 7월에 가족들이 새로 기증해서 전시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자는 3.5.1 고지 전투 참가자인 전쟁 노병 주재현 동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병구 동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몸으로 철장을 덮었습니다. 주재현 동지는 3.5.1 고지 공격 전투 때 철조망을 몸으로 덮어 진격로를 연 병사가 바로 중대 당세포위원장이었던 한병구 동지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재현 동지는 전투의 실참마다 고향에 편지를 쓰던 한병구 동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른다고 하면서 그가 고향인 안변군 천삼리에 대해서 그리고 아내와 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고 했습니다. 한병구 동지가 고향에 보낸 편지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향 아내에게 내가 집을 떠날 때 웃으며 내 손을 잡아주던 종숙의 자그마한 손이 지금도 나에게 굳센 의지를 전하여 주는 듯하오. 오늘 내가 귀여운 종숙이와 그리운 고향과 집이 생각난다 할지라도 미제국주의자들을 경멸하지 않고서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소. 피 한 방울까지 생명의 마지막까지 당과 수령과 조국을 위해 싸우겠소. 편지를 통해서 참관자들은 1950년대 용전사들의 영성, 희생성, 애국심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고향을 사랑하고 부모 처자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 조국을 위해서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 알았습니다.
한병구 동지가 그처럼 보고 싶어 했던 딸 정숙이가 바로 이 할머니입니다. 아버지가 전사할 때 11살이었던 정숙이가 지금은 84살의 고령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의 전승 세대가 자기의 부모, 처자,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병구 동지의 맞선 여인 강옥성 여성은 지금 강원도 혁명사적관에서 과장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59년 6월에 우리 천삼리를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용상 문헌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앉아있는 여성이 바로 한병구 동지의 아내인 전춘옥 여성입니다. 1959년 6월 한병구 동지의 고향인 안변군 천삼리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병구 동지의 아내인 전춘옥 여성을 몸소 만나주시고 용사가 남기고 간 딸을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시키도록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정숙 할머니는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에 전시된 아버지의 편지를 읽어보느라니 지금도 11살 나던 그때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기뻐하던 그 심정이고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서 자기를 알아보는 것만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한정숙 할머니는 한 가정의 가부로만 전해오던 아버지의 편지들을 용조선의 승리의 역사를 전하는 전승기념관에 전시하고 후세토록 전해지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하늘같은 사랑이 있었기에 아버지의 몫은 당과 인민의 기억 속에 우리 후대들의 기억 속에 영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국을 지켜 죽음을 맞받아 돌격해간 인민군 전사들의 위운에 찬 행적에서 참관자들은 대를 묻고 성장한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사랑하며 구람없는 삶과 투쟁으로 이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해갈 굳은 교리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일신으로 받들어 우리 국가의 전면적 융성기를 펼쳐나가자. 정산의 불길로 영광의 대회를 안아오자. 조선노동당 창건 88설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려는 전인민적인 진군 기세가 날로 거저되고 있습니다. 창조와 혁신의 진군 보폭을 기운차게 내짚으며 어기는 계획의 성과적 완결을 위해 분투하는 전체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충성과 애국의 열기가 비상이 승화되고 있는 속에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에서 8월 인민경제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됐습니다. 사회주의 대건설의 중요 병기창을 굳건히 지켜선 상원시멘트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혁신의 봉화를 더 높이 지켜들고 전인민족 증산투쟁의 전열에서 힘있게 내달려 8월 세멘트 생산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서성로를 정상 가동시키며 분쇄 공정의 원활성을 보장하는 데 주되는 힘을 넣어서 크링카 생산 능력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8%로 상승시키고 일평균 수백 톤의 세멘트를 더 생산했습니다. 순천 시멘트 연합기업소와 천내리 시멘트 공장에서도 계통별 설비들의 성능을 부단히 갱신하고 세멘트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혁신 사업을 실속 있게 벌여 월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굴지의 건재 생산기지 초리마 타일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프레스, 건조로를 비롯한 설비들의 운영에서 기술 규정과 표준 저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고 점검 보수를 깐지게 해서 중요대상 건설에 필요한 타일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자립경제의 쌍기동인 금속화학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생산 쪽 악량을 일으켰습니다. 대규모 철중광 생산기지 무산홍산윤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은 앞선 굴진 방법을 도입하면서 250만 산, 100만 산 대발 파준비를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는 한편 솔비들의 실동률을 높여 1,500여 톤의 철중광을 더 생산했습니다. 운율광산과 차량광산 등에서도 채굴, 운광, 손광 솔비들에 대한 기술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륜속 천공, 륜속 발파를 들이대서 쇳돌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훈남 비례윤합기업소에서는 기술적 조건에 맞게 경제기술적 대책들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생산의 최적화, 최량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지속적인 힘을 넣어 비례 생산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냉각 설비들의 효율을 제대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중요 회전기대들의 진동 축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지난 시기보다 설비 이용률을 훨씬 윤합기업소에서는 합리적인 기술력 신안들을 받아들여 가스 발생량을 늘리고 수소 고동률과 냉각 효율을 끌어올려 비료산을 높이 쌓았습니다. 전력공업성적인 8월 인민경제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됐습니다. 장마철 조건에 맞게 하력발전소들에서 정비보강을 적극 추진하면서 수력에 의한 전력 생산을 누리는 데 힘을 넣었습니다.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으로부터 전력 설비들과 수력 구조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 있게 진행하는 것과 함께 태천발전소와 희천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발전소들에서 효율 높은 수차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함께 적극 추진했습니다. 수력에 의한 전력 생산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2% 더 장성시켰습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동평양화력발전소를 비롯한 각지 화력발전소에서도 발전 설비들의 정비 보수를 질적으로 하고 보일화의 연소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 사업에 주력해서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온 나라에 타오르는 증산투쟁 절약운동의 불길 속에 석탄, 기계, 채취, 철도 운수, 경공업, 수산 부문의 여러 단위에서도 8월 인민경제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됐습니다. (10월의) 명절을 뜻깊게 맞이하려는 온 나라 전체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애국열의에 의해서 정산 성과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 터들에서 자기 지역의 명승지들을 인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휴양지로 잘 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터들에 나가 있는 투파 기자들과 투파 촬영가들은 생산과 건설에서 이룩되고 있는 혁신적인 소식들뿐만 아니라 명승지들마다에서 문명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화면에 담아 보내고 있습니다. 공기 좋고 물 맑을 뿐 아니라 산손 경계 또한 수려한 삼부연 명승지를 한용글 투파 촬영가가 촬영했습니다. 크고 작은 폭포들과 담소들, 세월 속에 다듬어지고 변화된 각이한 형태의 바위들과 울창한 수림으로 해서 아름다운 자연 풍취를 이루고 있는 여기가 바로 신흥군 우배수 북쪽 방향으로 50일이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삼부연 명승지입니다. 신흥군 민족유산보호관리소 강사의 말에 의하면 삼부연은 수수천 년 흘러내리는 물의 깎임작용에 의해서 가마처럼 생긴 세 개의 덜못이 생겨난 것과 관계되는데 이것을 보고 옛사람들이 바위에 한자로 삼부연이라고 쓴 데로부터 유래됐다고 합니다.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 생활을 위해서라면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는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함경남도에서는 삼부연지구의 자연경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탐승로정과 휴식토들을 잘 꾸리고 산림보호 대책도 철저히 세워서 1998년 2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해마다 그 관리를 잘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주고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해발 높이가 1600m인 부존용 산줄기에 570m 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삼부윤지구의 기후는 부존고원의 내륙성 기후와 동해안의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해서 비교적 온화하며 삼북철에도 평균 기온이 23 내지 25도씨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 삼부윤에는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8월까지 2만여 명의 탐승객들이 명성지의 곳곳을 돌아보면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냈다고 합니다. 리덕성 황해북도 특파기자가 전해온 데 의하면 신평 금강 명승지도 지금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펼쳐진 이것이 작은 금강산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기암 괴석들과 폭포들로 절경을 이루고 물산 또한 풍부한 곳으로 이름난 신평금강입니다. 황해북도 신평군에 있는 신평금강은 우리나라 중부지대로 뻗어내린 9일용 산줄기의 깊은 심산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복숭아꽃 속에 묻힌 아름다운 거리라는 의미에서 도화동이라고 불려온 이것은 높고 험한 산지에 깊숙이 들어앉아 있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관심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수천년 묻혀있던 도화동이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속에 신평금강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다시 태어나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황해북도 인민위원회와 신평금강 명승지 관리소에서는 명승지를 찾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등산길의 상태를 수시로 려야하고 불비한 개소들을 제때에 대책하는 것과 함께 버림들을 헌성림으로 조성하고 갖가지 껍데기 나무들과 수종이 좋고 또 관상적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더 많이 심어서 생태 환경을 일신시키고 있습니다. 신평금강에는 노은 폭포와 비단 폭포, 온의 폭포, 형제 폭포, 도화소 등 폭포와 담소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평금강을 대표하는 아름다움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관광객들 누구나 다 계곡의 경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개성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우리 신평금강의 계곡 경치에서도 기본 특징이 대단히 좁은 걸작이로 이루어진 이채로운 풍경 속에 청신함과 황홀함을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신평금강의 절경이 정말 특색 있습니다. 신평금강 하면 누구나 제일 먼저 이 노은 폭포부터 꼽습니다. 어느 노은 폭포의 장관 앞에 서니까 이 멋진 황홀동에 정말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도 막 상쾌해집니다. 명승지가 완공된 때로부터 지난 12년간 아름다운 산촌 경계를 자랑하며 인민의 문화정서 생활에 적극 이바지해온 신평금강 명승지에는 올해에도 지난 8월 말까지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8월 31일 가자시에 대한 야수적인 공습과 지상 공격에 광분했습니다. 군용기들의 끊임없는 폭격과 땅크들의 무차별적인 포사격으로 살림집들은 물론 물 공급 시설을 비롯한 민간 시설들이 혹심하게 파괴됐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이 도시에 대한 포위판을 좁히고 있으며 빗발치는 폭격과 포격으로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무리 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절규했습니다. 외신들은
이스라엘 허정강들이 가자시를 점령하기 위한 침략적인 군사작전에 본격적으로 매어다니면서 현지 주민들을 대량 살육하거나 다른 것으로 몰아내고 도시를 완전히 타고 앉으려 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날 가자지대 보건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2023년 10월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개시된 이래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는 6만 3,459명, 부상자 수는 16만 25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윈남의 여러 지역에서 최근에 발생한 태풍의 영향으로 콧물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콧물로 북부와 중부 지역에 위치한 주들에서 7명이 목숨을 잃고 34명이 부상당했으며 1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해당 기상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동북부 지역에서는 하룻밤 동안에 200mm의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의 쿠나르주에서 8월 31일 리터 척도로 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주의 재해관리기관이 확인한 데 의하면 이날 밤 지진으로 500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긴급 구조 및 구제 사업이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29일 세계보건기구가 많은 나라들에서 콜레라 전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중대한 도전으로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와 8월 17일까지 31개 나라에서 도합 40만 9천 명이 콜레라에 감염되고 4,738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무장분쟁과 피난민 사태 등이 콜레라 전파의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으며 특히 하부 구조가 취약하고 의료 봉사가 제한된 농촌과 콧물 피해 지역들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 의학자들이 건강 보호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식용섬유와 관련한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식용섬유는 사람의 몸에서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유익한 작용을 하며 알곡과 남새, 과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식용섬유에는 용해성 식용섬유와 불용해성 식용섬유가 있는데 실례로 사과 석살에는 용해성 식용섬유가 껍질에는 불용해성 식용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용해성 식용섬유는 몸 안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는 작용을 하며 불용해성 식용섬유는 소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식용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남새와 과일은 배추, 양배추, 부루, 쑥갓, 미나리, 사과, 배, 추리 등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관측된 기상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았으며 또 해비침률은 평년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 기온은 23.9도로서 평년과 지난해보다 높았는데 이곳은 지난 시기 같은 기간의 전국 평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은 것으로 됩니다. 전국 평균 강수량은 707.6mm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내린 강수량보다 조금 많았지만 평년과 대비해보면 100mm 이상 많았습니다. 이 기간의 전국 평균 해비침률은 38%로서 지난해보다 2% 낮았지만 평년보다는 1% 높았습니다. 앞으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5일과 7일의 일부 지역에서 6일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여전히 평년보다는 높은 상태가 지속되겠는데 낮에 비해서 새벽과 밤에는 선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며 농업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조건에 맞게 논뼈의 초날 질량과 요문율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사업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책들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30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거기압과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에는 대체로 흐려서 평양시와 남포시, 평안남도,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으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남부의 북부족 지역에선 한때 폭우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20 내지 40mm, 북부족 지역에서 40 내지 70mm, 그 밖의 지역은 10mm 미만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7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벽동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온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점차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동풍이 약하게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고 함경 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해상은 흐렸다가 개이고 황해남도 해상은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5일부터 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5일이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자강도와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안개가 끼겠습니다. 6일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폭우도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일에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양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남포시, 개성시와 자강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20 내지 50mm, 부분적으로 50 내지 80mm, 그 밖의 지역은 5 내지 20mm입니다. 7일에는 개성시를 비롯한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